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멋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실버대학에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셋, 넷.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서부산 실버대학. 진달래꽃 피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돌아와요. 쏟아지는 태양, 젊음이 있는 곳 우리들의 대학이죠. 강에도 산에도 실버대학에도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멋지게 살아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둘, 셋, 넷.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서부산 실버대학.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서부산 실버대학.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서부산 실버대학. 충성! 즐겁고 활기찬 오후를 실버대학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날입니다. 21개국 참전 용사들의 도움의 손길과 숭고한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실버대학에서는 6.25 특집으로 알찬 순서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6.25를 표현한 영화 국제시장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다시 한번 봐도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영어 교실 시간입니다. 그럼 영어 강사님 나와주세요. Hi everyone, nice to meet you.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영어 시간입니다. It's English time. 여러분 전주에 배웠던 영어 표현 기억나시나요? 소중한 사람이 문제로 걱정하거나 힘들어할 때 어떤 표현을 했죠? Don't worry.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Don't worry. Don't worry. My friends, don't worry. Good job. Excellent. 잘하셨어요. 다음은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아니면 쇼핑을 할 때, 물건을 살 때 표현하는 영어 표현을 한번 배워볼까요? 얼마예요? 라는 문장을 배워볼게요. 자,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잘 들리시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자, 끝에 is와 it은 같이 묶어서 말씀하시면 돼요. 말해볼까요? is it? 따라해보세요. is it? is it? 자, 이번엔 붙여서 연결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How much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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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굿. 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낱말 하나하나 띄어서 한번 배워볼까요? How,
따라해 보세요. How. How. 얼마나, 어떻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돈을 세는 얼마나, 얼마예요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how 따라해 보세요.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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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much. 많은 양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이 much라는 단어는 셀 수 없는 물과 같은 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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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잘하셨어요. 다음은 it. 이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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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문장을 연결해서 우리 말해 볼게요. 얼마예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따라해 보세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필요하니까. How much is it? 여러분 이제 영어를 배우셨으니까 이 한 주 동안 시장이나 어디 물건 사실 때 한번 표현해 보세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한번 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See you again. Bye. Look at the pretty doll. I want it. May I help you? Yes, please. How much is it? 501. Here's 501. I like this car. 이건 저 It's 달라. 201. 여기 장난하다 여기. 동훈이 반지도 안 가갔구나. 야, 지원아는 I want this kind. It's very nice. Okay. May I help you? How much is it? It's $5. I want this hat. How much is it? It's $10. Sally, you look very pretty. Thank you, Dad. Now, let's have lunch. Hello. Fine, thank you. 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그럼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또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참 이렇게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한 번밖에 못 뵈는 게 이게 그리고 또 직접 만나서 뵈면 더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 뵐 수도 없고 그나마 또 이렇게 화면으로 영상으로 함께 이런 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우리 실버대학 어르신들도 그렇게 저와 똑같은 마음이시죠? 예, 그러면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인생의 북극성이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이 북극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밤하늘에 많은 별이 있는데 이 별 중에서 이제 정북을 가리키는 별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북극성을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인생의 북극성이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한 25분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 사하라 사막에 빗셀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상 대대로 이 사막 한가운데서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1926년도에 영국의 왕립 그 학술원의 원사되는 커먼 이제 이라고 하는 이 원사가 이 마을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 갇혀서 너무 불쌍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유, 당신들은 이 사막에 이렇게 왜 척박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이고, 우린들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이 척박한 곳에서 안 살고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 사막 밖으로 나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려고 정확하게 양식을 또 물을 준비해 가지고 낙타에 이제 싣고 마을을 출발하면 분명히 이제 사막 밖으로 가려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한 10일이나 20일쯤 되면 또 이제 이 마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가도 그렇고 남쪽으로 가도 그렇고 북쪽으로 가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시도를 해봐도. 그래서 이제 이 원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이제 청년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이제 뒤따라가 봤어요. 근데 한 10일쯤 지났는데 보니까 탁 마을이 하나 나타났는데 출발했던 그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사가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액트라고 하는 청년을 시켜가지고 이제 낙타에다가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시켰는데 이제 뭘 가르쳐 줬느냐면 이 북극성의 존재를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다고요? 북극성.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여러분 여기 북두칠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큰 곰달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대편에 보면 W자 비슷하게 생겨 있는 이 별인데 이게 이제 카시오페이아라고 하는 별인데 이 중간에 보면 작은 곰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는데 그 중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앤 레먼이 뭐라고 이제 시켰냐면 액터라는 청년에게 낮에는 가지 말고 더우니까 이제 그늘 같은데 이런데 이제 기다렸다가 해가 지면 딱 별이 뜨면 그때 이제 이 별을 보고 이제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극성을 가르쳐 줬어요. 저기 가운데 저 북극성이 보이지? 저 북극성만 보고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액터라고 하는 이 청년이 캔 레몬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이제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캄캄한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이 북극성 이 별을 보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딱 이제 한 10일쯤 지나서 사막을 벗어나서 새로운 마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액트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 마을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그 마을을 최초로 벗어난 그런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학교도
이제 외주로 나와서 사막 밖으로 나와서 학교도 이제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막의 개척자, 선구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헥터라고 하는 이 청년을 기리는 그런 동상도 있고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봐봐요. 그 마을을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도 그 마을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앞만 보고 똑바로 가는데 한 10일이나 11일쯤 되면 그대로 떠났던 그 마을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 마을을 벗어날 수가 없어. 아마 뭔가 이렇게 우리가 홀려서 사는 것 같아. 그러고 있었는데 켄 레몬이라고 하는 이 왕립학술원의 그 원사되는 분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북극성이라고 하는 존재, 이 북극성은 정확하게 이 북쪽을 가리키는데요. 이 지구가 원래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다. 지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좀 삐딱하잖아요. 왜? 삐딱한 지구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삐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울어진 지축하고 북극성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별자리는 계절에 따라서 다 변하는데 이 북극성의 별자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밤에 배들이 항해를 할 때 지금은 이제 많은 장비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나침반도 있고 또 방향을 지시하는 가리키는 그런 이제 좋은 장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나침반이 없을 때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밤길을 가고 또 길을 잃었을 때 이제 찾았다고 이제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 뭘 원하느냐? 빨리 속도를 내려 그래요. 빨리 속도를 내려. 남들이 돈을 벌면 자기도 따라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사람들이 막 이제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또 자기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박사가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갖추고 또 빠르게 막 무조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인생을 성공할 줄로 알고 행복하게 살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비셀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마을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도 못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 별의 존재를 가르쳐 주면서 그걸 기준 삼아서 이제 여행을 하게 했을 때 엑스라고 하는 청년이 그 마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건데, 그런 아프리카에 스프링버기라고 하는 이런 사냥이 있는데요. 이 사냥이 어느 날 이제 한 번씩 해변가에서 떼 죽음을 당한대요. 막 100마리, 뭐 1000마리, 몇천 마리 많게는 그렇게 떼 죽음을 당한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이유가 이 스프링복이 초원에서 이제 막 풀을 뜯고 있다가 땅속에서 두더지나 이런 게 쏙 이제 튀어나오면 깜짝 놀란대요. 그러면 이제 한 마리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한 마리가 뛰니까 옆에 있는 또 이제 사냥이 자기도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제 그 물이 지어 있던 이제 스프링벅이 똑같이 다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뛰어가는지도 모르게 막 뛰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에 막 뛰어가는 이 짐승들은 뒤에 막 쫓아오는 것들한테 만약에 멈추면 또 이제 또 늦게 달리면 이제 밟혀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제 힘을 내서 더 세게 뛰고 또 이제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이제 이 짐승들은 혹시나 뒤에 이제 막 사자나
표범이나 뭐 치타나 이런 맹수들이 쫓아오는 줄 알고, 그래서 막 안 쳐지려고 막 계속 더 폭력을 해서 뛰어간대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해안가가 나타나는데 그럼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이 해안가에 떨어져 가지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이제 스프링복 이 짐승떼가 그렇게 죽음을 당한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짐승들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앞에 있는 짐승이 달려가니까 막 뛰어가는 것처럼 오늘 사람들이 인생살이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어때요? 인생을 빠르게 달려왔잖아요. 자,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죠? 자,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왔고 또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들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스프링복이라고 하는 이 짐승떼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는데 옆에 있는 스프링복이 뛰어가니까 저놈이 앞에 또 맛있는 또 목표지가 있어가지고 자기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막 또 따라가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놈도 뛰고 옆에 있는 놈도 뛰고 막 그렇게 뛰다 보면 뒤에 있는 놈들을 안 쳐지려고 또 더 열심히 뛰고 앞에 있는 것들은 또 뒤에 있는 것들한테 추월 안 당하고 또 안 밟혀 죽으려고 더 열심히 뛰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그렇게 막 살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도달하는 곳은 어디죠? 절벽인 거예요. 그들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막 죽으라고 달려가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절벽이 나타나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 다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빨갛게 생긴 건데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자, 이게요 꽝 안경이에요. 뭐라고요? 꽝 안경.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꽝 안경인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꽝에 이 뿌리에다가 딱 씌워줘요. 이제 꽝을 사육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꽝은 어떤 짐승이냐면 날짐승이에요. 날짐승.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꽝이 비싸니까 이제 야생에 있는 꽝을 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걸 사육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꽝 사육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꽝은 닭하고 달라가지고 날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 꽝이 막 날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막 날려고 하다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꽝을 이제 날지 못하게 하려고 다 이렇게 이제 눈앞에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 안경을 씌워가지고 멀리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주는 이제 그 모이만 이제 땅만 바로 앞에 땅만 쳐다보고 땅만 파고 땅에 떨어진 모이만 주워 먹고 살도록. 그래서 원래 이 꽝은 갇혀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야생에서 어때요? 마음껏 그래 골짜기를 이제 누비고 다니고 또 필요하면 하늘을 나르고, 자,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이제 이 꽝으로 하여금 날지 못하게 하고 날고 싶은 그 본능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이 꽝 안경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경을 쓰는 이유가 더 잘 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짐승들로 하여금 그 본능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도록 이렇게 이제 해서 타육을 해서 이제 잡아먹고 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애벌레들을 보면 그냥 애벌레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뭐가 되죠? 나비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애벌레는 땅에 속한 존재고 나방은 하늘에 속한 존재인 거예요. 애벌레가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때가 되면 허물을 먹고 나비가 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누에 키워보셨죠? 키워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누에가 넉잠을 자면 이제 먹을 걸 줘도 뽕잎을 줘도 안 먹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고개를 쳐들어요. 입이 막 두툼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나무나 이제 이런 쌀이나무 같은 거 이제 이런 가지를 꺾어다가 그렇게 섭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올려놓으면 자리를 잡고 이제 이 누에가 실을 뽑아가지고 고치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고치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가 되고 사람들은 그거 이제 고치 따가지고 이제 농협에 가서 팔아서 이제 수입을 올리고 그래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번데기 그게 나중에 어때요? 고치 속에서 나방이 돼가지고 누에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애벌레들은 다 뭐냐면 때가 되면 나비가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연어는 강물, 이 민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태평양 바다에 가서 5년, 7년 이렇게 살다가 이제 다 자라가지고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태어난 이제 그 민물로 반드시 돌아온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강릉에 가면 남대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천이 있는데 거기 1년에 한 번씩 연어가 온대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연어를 잡고 하는데 여기 또 북쪽에 이제 알래스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연어 아주 이제 연어잡이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제 이 연어도 종류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른데 알래스카의 그 붉은빛을 이제 띄는 레드 살몬이라고 해요. 그게 제일 맛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어는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민물로 돌아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걸 보고 연어의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 거리가 뭐 십몇 킬로 뭐 100km 이게 아니고 수천 킬로에 달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그 바닷물을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민물로 육지에 그런 강으로 또 내로 정확하게 찾아오는 그런 능력이 이 연어들에게 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이 얼굴로 지어진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에 본향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철새들이 어때요?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제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을이 오면 서리가 오기 전에 추워지기 전에 강남으로 가야 합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다가 이제 이듬해 봄이 오면 이제 제비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집을 짓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를 정확하게 알고 돌아갈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기러기 같은 경우도 철새 때 중에서 이래 보면 우리나라를 떠났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는 이제 그런 새들이 있는데 철새들이 있는데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공중의 학이나 또 이제 이런 비둘기나 제비나 이제 두루미나 이런 것들은 올 때를 아는데 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제가 전에 한번 지리산에 있는 어떤 조그만 공원에 갔는데 이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천상병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제 제목이 귀천이에요.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 말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비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자, 이 시인은 뭐라고요? 제목을 이 귀천 하늘로 이제 돌아간다 하는 이런 시귀를 남겼어요. 자, 우리 인생이 어때요? 이슬이 내리면 아침 햇살에 그 이슬이 쉽게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그죠? 또 저녁 노을 금방 없어지잖아. 자, 그래서 자, 금방 이제 끝나가는 금방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이렇게 귀천이라는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인이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그래,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건 꼭 학교 다닐 때 소풍 간 것처럼 인생살이가 하루 소풍에 지나지 않는데 소풍 가기 전날 뭐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합니까? 근데 막상 이제 소풍 갔다 오면 하루가 참 그 즐거웠던 하루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러면서 이런 인생도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사는데 그래도 인생을 살아보면 어때요? 수많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외환들이 외환이 서려 있는데 자 그런데 자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인생 끝나는 날 나 참 인생 행복하게 살았다. 이 세상 소풍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소풍놀이 하는 이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실버대학을 통해서 이제 인생살이가 즐거운 소풍처럼 이런 그런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생들의 마음에 주셨는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흙으로 이 몸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아까 애벌레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잠깐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육신을 가리켜요. 늙고 병들고 힘없어지는 이 육신 이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인데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나비처럼 매미처럼 또 잠자리처럼 여러분 이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입을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음에 죄를 사함받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인데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이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인드 강연 잘 들으셨나요? 저도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엽 연주자님의 색소폰 연주와 6.25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노래 교실을 참여해 보실까요?
때부터 내가 그러니까 6.25 쪽에 16살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고향에 그 선산이 6.25 때 점령을 당했어요. 아, 그래요? 점령을 당해가지고 네. 우리 부친이 동장이었었는데 그래요? 인민위원장이 명의가 됐었는 거다. 인민위원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내가 막내인데 너는 있으면 의용군에 불려간다. 그러니까 너는 도망을 가거라. 내가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그래 대구 적은 집으로 갔어요. 예. 그래 적은 집으로 갔는데 그 뒤에 이제 대구 적은 집에 있으니까 뭐 숙모 밑에 있으니까 밥 먹기도 좋고 또 취직하기도 그래서 제가 공군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 그 지나가면서 보니까 칠성민학교 조정묵기 간부 후보생 모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시를 했어요. 그래 합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6.25 때 이제 대전 가서 교육을 1년 아니 한 달 20일을 받고 사천 훈련 비행단으로 전속으로 갔습니다. 그 조정육기죠. 거기서 교육을 받는데 이제 사관 학생들을 조종사로 하고 저희들은 조종사 도탈을 시키더라고요. 예. 그때 내가 비행 시간이 50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전투기를 못 타고 정찰기만 탔어요. 그러니까 강릉 정찰 전대로 전속을 보내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강릉에 있으면서 이제 1, 2 사관들하고 원래 그 비행기는 4대가 일개 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개 편대인데 제일 앞에 가는 비행기가 보통 소령 아니면 BA 이렇거든요. 그 뒤에 이제 4번기를 타는 조건으로 내가 갔는데 가니까 상기 사관한테 눌려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조종기를 도탈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 정찰을 하는데 그때 휴전이 직전에 그러니까 거기 어디냐 하면은 전곡 지나서 거기 평양은 무슨 거냐 하면은 큰 평양 하나 있는데 백마꽃이라고 그때 이제 그때 뭐 한창 미는 비행기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래 할 짓이 없어서 에로나이팅이라고 날개 배로 만든 날개가 있어요. 비행기가 그거로 벽돌을 실으더라고. 그리고 그때 이제 20원대이라고 우리 이제 기장인데 그 벽돌을 왜 비행기에 실어야 하냐니까 그래 실으라 5장만 실으라고 그래 벽돌 이거 큰 거를 5장 실었어요. 그렇게 뒤에 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뒤에 탔는데 그때 중공군이 얼마나 나왔느냐 하면 중공군이 한 80만 명이 나왔어요. 그 나와가지고 백마고지를 점령을 하려는데 우리 아군은 안 뺏기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비행기도 없고 우리는 전투기 해봤던 뭐 폭탄도 없고 그래가지고 벽돌을 던지라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저 기장이 이제 고도를 한 30m, 300m 이 정도 잡을 적에 저 벽돌 던졌어요. 그래서 중원공들이 폭탄 떨어진 줄 알고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쯤 마침 이제 그 일본에서 F-50이라는 비행기가 100대가 왔어요. 100대 와서 그때 와서 사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인민군은 그냥 인민군도 아니고 중공군이 그전 다 죽었죠. 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우리 기장이 다시 우리는 비행장으로 돌아가자 해서 강릉 비행장 내렸다가 한 1시간 후에 그 백마꽃이 6번 능선을 한번 수찰하니까 그 정찰이니까 하니까 하여튼 중공군이 뭐 말도 없이 죽고 덮쳐 죽고 막 흰옷을 입고 전부 그러니까 여러 수백 명이 죽었죠. 수백만 명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독타당하고 그때 교육은 받도 못하고 전투 비행기는 못 했습니다. 전투 조종사는 못하고 그래서 사천 비행장으로 다시 와서 제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그때 우리 아군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총알이 비오듯 했어요. 도저히 못 가겠어. 그러니까 군인 대인데 저기 못 가면은 너는 아주 집에 못 가고 죽는다고. 여자라고 전쟁을 못 데면 되나요? 6.25 못 겪으셨어요? 내가 하고 얘기할 거예요. 6.25 웬만한 사람 어렸을 때도 겪었고 피랑 간 생각은 안 돼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기숙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7세요. 그때 17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저는 17살에 참전한 이복순입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창가로 내다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보따리 지고 또 어떤 사람은 소 끌고 그러고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 이튿날 시간표 싸가지고 그냥 나가는데 막 포가 떨어지는 거예요. 춘천 시내에. 폭탄 사방에 떨어지는 거는 많이 봤죠. 눈이 막 이렇게 딱 뛰어나온 여자도 보고요. 교육받을 때 폭탄 떨어지면 일어나서 도망가지 말고 귀하고 눈을 꼭 눌러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집은 폭격에 그냥 흔적도 없이 됐어요. 피난 가면서도 고생 많이 했어요. 배가 고파서 그냥 가다가 무 뽑아 먹고 배추 뽑아 먹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고추장을 가지고 나가서 피난 갈 때 그래 그거 고추장 찍어서 먹고 방공호에서 숨어서 있으면서 너무나 눈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피난 생활하다가 서울 수복되면서 이제 학교에 나갔어요. 육사단 7년대 장교 2명이 왔어요. 와서 학도병에 지원할 사람 손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손들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4명 뽑으라고 그래서 그 교련 선생님이 4명을 뽑았죠. 지원순이, 유계옥, 유흥예, 또 정기숙. 시험 누나 붙을 수 있어서 가봐야 알지. 그리고 갔는데 시험을 치르고 신체 검사도 다 하고 뭐 그런데 시험지를 이제 순서대로 받아놓은 게 여성의 갈 길이었던 것 같아요. 여군을 뽑는 거니까 그 여성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그런 트라우마를 했을 거예요. 문 열고 106번 불러서 왔습니다 했더니 어머나요. 일제히 키가 너무 작아서 150이 될까 말까였었거든요. 꼬마가 들어오니까 진짜 같지가 않고 이거 진짜 네가 쓴 거네요. 그러니까 종이하고 펜하고 내 이름을 딱 그냥 한문으로 그게 딱 써서 내놨어. 어머나 이거 어떻게 진짜네. 육군 1등병 이복순 구사단 고급붕안실에 면복고 왔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정훈부 최전방 뒤 가면서 안심하고 나오라고 이제 주민들 위해서 방송하고 그리고 우리는 통일 노래 부르고 그렇게 쭉 북진했어요. 그냥 압록강까지 북진한 거예요. 그때 뭐 물 밀듯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한번 부르실 수 있어요? 다 잊어먹어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잘 안 되네요. 그 노래를 하면서 그냥 신났어요. 통일이 금방 오는 것 같았어요. 압록강에다 손도 담가보고 손도 씻어보고 서로 붙잡고 부둥켜 안고 그냥 뛰고 그랬어요. 그게 며칠 못 가서 중공군한테 습격당한 거죠. 그리고 후방에 가서 있는데 아유 우리 어머니가 나갔다 오시더니 야 구사단이 전멸했댄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내가 막 가슴이 떨려서 빨리 가야겠다 하는 생각 나니까 우리 엄마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울면서 내 다리를 붙잡고 못 가시게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집이 있는 게 낫지 않냐. 아니 나 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가야 한다고 막 고집을 부리고 어머니 우시는데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빨래비누 있거든 한 장만 달라고. 그래서 빨래비누를 넣고 부대를 찾아가니까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군인들 얼굴이 아니에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이 새까고 그래도 아유 너 왔다고 막 반가워서 우리는 끌어안고 그냥 울고 야 차순아 개순아 너희들 옷 벗어라 내가 빨아줄게. 나 다 났어. 집에 가서 약 잘 먹고 났으니까 걱정하지만 내가 미안해 너희들 고생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별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망보줄게. 남자들 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샤워 목욕도 대강 하고 빨래는 내가 거기서 했어요. 여군한테 돌아갈 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한테도 부분되는데 우리 과외는 한 자루예요.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배급 나온 거 그거를 차고 있었고 총은 한 방이라도 함부로 쓰지 말고 다 쏘고 내가 여기다 대고선 쏴서 죽을 것만 남겨놓을 그런 생각으로 있었어요. 너는 죽으면 보료로 잡히면 안 된다. 그래서 수류탄 주시고 저 골짜기로 올라가는데 중공군한테 습격당해가지고 총알이 비오듯 하는데 앞에서 쓰러지고 뒤에서 쓰러지고 해요.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었는데 이 머리 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나 봐. 잠이 들었는데 밤중이야 새벽. 그런데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10월 달인데. 그래서 너무 추워서 그냥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아침에 세수 좀 하려고 그 시골에 이런 개울이 흐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울가에 갔더니 나보다 조금 나이 먹은 여자들이 거기서 세수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죠. 학생인데 의용군으로 왔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못 모르고 나도 집이 춘천인데 학대병으로 왔다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아우 자기는 함흥인데 인민군 의용군으로 왔던 거예요. 국군한테 포로됐다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요. 그 여자가 그러면은 자기 부대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그 부대에 의무대에 의용군으로 국군 포로 됐다가 이렇게 풀려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 끝나면 자기네 집이 함흥인데 거기 있다가 집에 가라고 그렇게 의인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초받고 하는데 그 여자가 얘기한 대로 답변하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씩 하는데 며칠을 거기 있는데 국군 포로는 무조건 나무에 묶어놓고 총알이 아까우니까 칼로 찢어 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난 차마 보지 못하고 그냥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밥도 못 먹고 떨고 그랬어요. 저녁이면 그렇게 회의 있고 막 노래하고 무대에서 그냥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또 제일 어리잖아요. 그때 이제 17살이니까. 그래 제일 앞에 세워요. 내가 인민군 노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들킬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그랬었어요. 저녁에 거기 할머니한테 옷 좀 달라고 부탁해가지고 거기서 옷을 얻어 입고 그리고 탈출했죠. 청평으로 해서 가평으로 해서 오는 도중에도 그 인민군 보초병한테 몇 번씩 잡혀가지고 문처받고 인민군 의용군으로 갔다가 지금 집에 돌아가는 거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글쎄 그때 당시 나도 인민군 의용군으로 왔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중고등학생들이 사울인가 훈련받고 가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많은 군인이 죽었어요. 학생들이요. 제일 펴보지도 못한 학생에 우리 동기생 4명도 펴보지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 계곡의 끄트머리에 모래속에 파묻혀 있을 텐데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도 우리 바로 위에 오빠가 학도병으로 가서 전사했어요. 나는 오빠가 전사한 걸 알았어요. 학교 동창인데 동기생인데 한 번 길에서 만났는데 오빠가 전사했다고 날짜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못 했어요. 늙으신 어머니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동생한테는 얘기했고 그래 어머니는 모르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도 2명이 못 왔어요. 넷 중에 2만 살아오고 2은 아직 소식 없어요. 다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그랬죠. 그런 건 나라에서 안 해주고 저희들끼리 그냥 장군들이고 똥장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그게 아니었었는데. 안녕하세요. 또 즐거운 놀이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6.25 특집을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국제시장을 보면서도 또 눈물 짓기도 하고 또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의 또 마음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향수를 어떻게 달랠까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이런 노래로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한마는 대동강을 준비했거든요. 저 들으시면서 향수에도 한번 젖어 보시고 또 마음의 위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을 밀 때야 내 모양이 그립구나 철조망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는 대동강아 대동강 부병루야 변함없이 잘 있느냐 기에 익은 수심가를 다시 한번 불러본다 편지 한 장 전할길이 이다지도 없을 소냐 썼다가 찢어버린 한마는 대동강아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준비했습니다.
하얀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질러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들며 끌려가시니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세요? 어린 영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기나긴 밤 폭풍한 술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사람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여보.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섣달 기나긴 밤 폭풍한 술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넘뜨니 고개여 한마는 미아리 고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서부산 실버대학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